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해커톤 참가자들이 각자의 프로젝트들을 코어팀에 제출을 해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파이 코어팀에서 진행을 해왔던 해커톤 방식을 보자면 필요한 경우 좀 더 수정이나 개선을 할 시간을 추가로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참가 프로젝트 중 소수의 프로젝트들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개된 프로젝트 위주로 간략하게 나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파이 OS에 등록이 된 이지굿즈 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개발 진행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모든 앱들 중 가장 기준이 될 만한, 즉 가장 수준이 높은 파이 앱이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OS에 등록이 된 또 다른 앱이죠. 맵 오브 파이도 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스트 버전인 0.03 버전까지 나온 상태이고, 또 기존과 달리 현재는 세계 지도에 마커가 테스팅이 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또 공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된 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파이 OS에 등록이 된 다른 앱인데요. 이 파이 누크라는 파이 앱 또한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테스팅이 불가능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이 UI를 보았을 때 이지굿즈나 맵 오브 파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수증이나 토큰, 초대 기능도 보이고요. 이 메시지 기능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마트파이라는 앱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마트파이 같은 경우는 해커톤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이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또한 SNS에 공유가 되면서 커뮤니티에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파이 바텀홀 측에서도 이미 파이 해커톤 참여를 공지를 하였고 일부 데모를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에서도 원래 파이파인드라는 앱의 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파이파인드 앱 역시 파이커머스 해커톤의 컨셉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의 스토어를 파이 앱에 등록하고 파이오니어들이 이 앱을 사용을 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체인몰의 이 파이파인드 앱이 파이 해커톤에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흡사한 컨셉의 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일부 프로젝트들이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이고 검색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톤을 진행하는 동안 파이코어 팀에서는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여러 아이디어나 팁들을 일반 파이오니어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 메시지들을 지금 공유를 해 주었는데 약 38,000개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튜브 쇼츠 형식으로 어떤 중요 피드백이 있었는지 핵심 메시지만 공유를 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중 핵심 메시지는 현재 참여 중인 개발자들에게 매우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커톤 수상 발표가 끝이 나더라도 개발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몇 아이디어는 분명 파이 앱 기능에 포함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공유를 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업 종류나 사업 또는 매장 위치, 이런 요소들을 잘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인데 제 회사가 파이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제 회사가 상거래에 등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탈중앙화된 로열티 포인트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앱이나 비즈니스에서 중앙 관리하는 방식의 로열티 포인트와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로열티 토큰을 발행해 주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구매, 친구 추천, 리뷰 작성, 앱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토큰을 또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앱만의 인앱 토큰을 만들어 달라는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면 공유 모임을 만들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의 사진과 매장의 위치를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모두가 당신이 공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고 공유하는 여러 피드백을 최대한 더 넓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앱 기능을 강조해달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도전을 완료하고 배지를 얻을 수 있는 기능, 포인트를 모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컨셉을 넣어주세요.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인 또는 무료 상품을 얻는 등의 챌린징과 재미 요소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듯 수많은 피드백이 공유가 되었고 코어팀이 이 중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부분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시 재공유를 해 주었는 만큼 미래에는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될 확률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이지굿즈와 같은 프로젝트는 현재 또 코어팀이 직접 개발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해커톤의 컨셉이라든지 이 파이 앱의 완성도는 파이 생태계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해커톤 이벤트는 끝이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관련 앱들은 개발이 되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메시지들도 중요하게 고려가 될 것이고 일부는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커톤 수상 앱들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커머스 해커톤이 아닌 매월 진행이 되는 해커톤 수상 앱 관련해서는 보상으로 총 1만 파이가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1만 파이가 너무 많이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 정도의 수치가 파이코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에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파이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 왔었고 또 그들의 고충을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하나의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4명의 개발 인원이 존재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3-4명이 아닌 한두 명의 개발자가 파이 앱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 앱은 본인만 빠르게 개발을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파이코어 팀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여러 파트와 진행도를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 이상 더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커톤 프로젝트에 4명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요, 수상 금액의 이 10,000파이는 1인당 2,500파이로 나누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4명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를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6개월 정도가 최소 개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파이 개발에 참여하고 수상을 하였을 시 받은 보상이 2,500파이라는 점은 파이 가치를 떨어뜨릴 만큼 높은 보상량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참여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노드 운영이나 어닝팀 보너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모든 참여자들의 인센티브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희소하고 시장 가치가 높은 분야는 바로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동기부여가 되는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함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는 최근 스텔라의 행보를 보면, 스텔라 같은 경우 이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을 런칭시키면서 소로반을 토대로 여러 프로젝트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무려 1억 달러에 달하는 펀딩을 개발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스텔라 재단에서 펀딩비를 마련할 때는 보통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텔라 루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개발자를 유입시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어닝팀이 꽤 많은 이 고래라든지 아니면 노드 운용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는 보상량이거나 아니면 더 적은 보상량을 주게 된다면, 그리고 현재 파이 블록체인에서 이동되는 평균 수량을 토대로 보았을 때도 보통 수백 파이가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유독 개발자들에게만 엄한 잣대를 들여대서 파이코인은 앞으로 가치가 높을 것이니, 또는 현재는 높으니 소수의 파이코인만 가져가라 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참여를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노드 운영을 하거나 어닝팀을 모으거나 아니면 P2P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1만 파이가 전혀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이 파이의 중요 뼈대를 좀 만들어가는 초기 단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번은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채굴을 해왔던 파이코인을, 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그 이상의 투자로 P2P 거래를 해왔던 분들의 이 소중한 파이코인이 어이없는 스캠 사이트로 인해서 한 번에 모두 없어지는, 사기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또 커뮤니티 글에 이러한 주의 글이 공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모든 분들이 또 그 글을 보고 그 룰을 다 이해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스캠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우리의 소중한 비밀 구절을 스캠 앱이나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밀 구절은 그 스캠 앱 운영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스캠 앱 운영자는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던 파이코인을 모두 다른 지갑으로 훔쳐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그런 현상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 억울함을 지금 SNS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는 있지만, 파이 블록체인에서 한번 이루어진 거래들은 다시 그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스캠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이 다시 보상을 받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앱으로는 이 validatepie.com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은 스캠 활동이 있었는데요. 당신의 파이 지갑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앱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파이 지갑 비밀 구절 0단어 24개를 이곳에 입력을
입력을 하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입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코어팀도 그 어떤 파이 개발자들도 여러분의 파이 지갑의 유효성을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파이 비밀 구절 24개를 입력하실 때 그 해당 주소가 wallet.py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파이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파이 지갑으로 접속을 하면 상단에 어떤 주소가 떠 있는지 보이질 않는데요. 상단을 탭해 보시면 주소가 보일 겁니다. 이 주소가 아니라면 모두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소라 할지라도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무조건 지문 인식으로만 파이 지갑을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이체인몰을 따라한 여러 스캠 사이트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파이체인메인.com이라는 이 스캠 사이트에서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비밀 구절을 입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력하는 순간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던 파이코인을 모두 뺏기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체인메인.com 이 플랫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단 50 파이코인으로 여러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낚시성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체인몰을 가장한 PCMVN.com이라고 해서 이것도 파이체인몰 베트남 공식 앱인 것처럼 좀 속이고 있는 스캠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많은 베트남 유저들이 이 스캠 사이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 화가 나고 씁쓸한 현상이지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수탁형 지갑을 통해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할 때에는 아는 것이 힘이고요. 얼만큼 제대로 된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어떤 뉴스를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할 수도 있고 바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정말 잊지 마시고요. 항상 달콤해 보이는 정보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보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는 항상 그 뒤에 다른 더 큰 목적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이체인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기능에 버그가 발생해서 비밀 구절로만 접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파이체인몰 접속을 꺼려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문인식 기능이 다시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공식 파이체인몰이라 할지라도 찝찝하다 하시면은 무조건 지문인식을 사용을 해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